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새해를 맞아 구민들에게 구민의 삶 속으로 뛰어드는 구정을 펼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김 구청장은 아이 키우는 가정 지원 강화, 1인 가구 일상 돌봄 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광역 서울혁신파크 부지와 수색 DMC역 복합개발, 구파발전 녹지 확충 등을 추진해 일문화 여가가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은평구가 2025년 지방물가 안전관리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은평구는 명절과 지역축제, 휴가철 등의 물가안정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등 물가 안전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점을 성과로 인정받았습니다. 올해부터 초등학생 자녀를 24시간 맡길 수 있는 양천형 밤샘 긴급 돌봄 키움센터가 운영됩니다. 양천구는 안전교육, 건강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주요 정책을 담은 2026 달라지는 양천 생활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주목할 변화는 초등학생 자녀를 24시간 맡길 수 있는 밤샘 긴급 돌봄 키움센터 운영, 65세 이상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통합 돌봄 시행, 신정 이동 복합 청사 신축 등입니다. 도시 여가 공간 확충도 추진됩니다. 신목동역 인근 안양천변에는 수변 활력 거점 사업이 추진돼 기존 바이크 라운지가 수변 전망 카페 등 주민 휴식 공간으로 재조성됩니다. 오목교 중앙시장에는 고객지원센터가 들어서고 저소득 주민 무료 중개 서비스도 확대 시행됩니다. 또 공항 소음 대책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김포공항 이용료 지원 횟수가 연 2회에서 4회로 늘어나고 3리터 종량제 봉투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의 의원을 만나 주요 현안과 올 한 해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이동식 은평구 의원을 만나봅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초선 의원으로서 벌써 3년 반이 지났습니다. 네네네. 그동안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벌써 이제 4년 임기가 정말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의정 활동을 돌아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바로 결정의 무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정의 무게요. 예. 뭐 조례 문구 하나나 예산 숫자 하나가 주민의 일상을 바꾸다는 것을 절실히 체감을 했고요. 그만큼 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구의원의 가장 큰 책무임이 아닐까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3년 반 동안 정책 제안도 많이 하셨고 네네. 또 조례 발의도 꾸준하게 하셨는데 네. 그중에서도 특히 느린 학습자 지원 강화에 좀 집중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느린 학습자 그 자체가 이렇게 보통 보면은 생소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은 느린 학습자는 이제 장애와 비장애인에 있는 경계에 계신 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지능 지수가 이제 71에서 이제 84 사이로 이제 학습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성, 사회 적응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느리게 하신 분들이 이제 느린 학습자라고 하는데요. 저는 지난 한 3년 동안 이제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느린 학습자 지원을 위해 이제 꾸준하게 저는 노력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이제 은평구에 없던 은평구의 초, 중, 고 거기서 이제 성인까지 이제 생애주기별로 이제 느린 학습자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기관하고 이제 조율을 해가지고 지금 만들었다는 점이 제일 뿌듯하고요. 그다음에 은평구 내에서 느린 학습자 지원 체계를 갖췄다는 점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느린 학습자 많은 분들이 왜 이런 걸 하냐고 여쭤보는 분도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소수로 막 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지 안 그러면 그분들이 방치가 될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해서 느린 학습자를 또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보람도 있습니다. 네. 연장선상에서 이제 최근에는 그 느린 학습자 지원 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네네. 이제 이런 집행부의 요구를 지금 하셨잖아요. 네네. 이유가 뭔가요? 왜 필요한가요? 2024년도에 이제 서울시 이제 경계성 지능의 이제 평생교육 지원센터에서 이제 그 여론조사 그 조사를 이제 했는데요.
은평구에 있는 이제 그 느린학습자 대상자는 은평구 인구의 6.3%예요. 그 중에서 청소년 위험군이 6위, 25개 자치구의 6위. 이는 이제 뭐 결코 뭐 적지 않은 규모이기 때문에 현재 지원 방식 가장 큰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학교라든지 치료, 뭐 상담 서비스가 이제 뭐 분절적으로 좀 운영이 이제 된다는 점인데 느린학습자 부모님은 이제 어디에다 이제 문의를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거를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물어볼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의원님 지역구가 역촌동 그리고 네. 신사 1동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해당 지역에서 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현안은 무엇인지 또 그 현안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건 또 뭔지. 제 지역구는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건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역촌동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르신이 은평구에서 인구가 2배로 많습니다. 근데 경로당이 많이 부족하세요. 그러니까 인구 비례해서 노인 인구에 비해서. 예. 네. 경로당이 많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뭐 재정 부담이 조금 크더라도 이제 뭐 행정하고 신속하게 좀 신설 부지를 좀 알아본다든지 뭘 이렇게 해서 이제 의회에서는 예산 심의를 이제 뭐 잘해서 통과시켜서 뭐 역촌동의 주민 어르신들이 이제 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뭐 그렇게 좀 빨리 신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뭐 어르신들이 노는 수 있는 공간 좋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 요즘에 파크 골프가 한참 유행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동작구를 보니까 동작구는 유휴 공간.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역촌역에 지하철 안에 보면 상가가 항상 비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니 몰랐습니다. 지하가 항상 비어 있어요. 그래서 유동 인구도 많지도 않고 역촌역에. 역촌역 지하상가요? 예. 아. 동작구가 내년에 지하에 있는 지하상가 빈 곳을 거기다가 이제 스크린 파크 골프를 한다길래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네. 저도 내년에는 한번 그 부분을 좀 집행부에 한번 제시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런 유휴 공간을 갖고 어르신들이 좀 놀 수 있는 공간이면 네.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고 뭔가 지금 아직까지는 단계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초선에 준비를 했던 거. 그러니까 제가 전반기, 후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전반기 때 준비했던 거를 수확하는 기간이 이제 저는 후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못한 여러 가지의 생각, 은평구민을 다 은평구민을 위하는 거죠. 네, 은평구민을 위한 생각이 한 번 더 기회가 된다면은 그 수확을 크게 한번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의원님 마지막으로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새해는 말보다 행동으로 계획보다 결과로 답하는 구현이 되겠습니다. 잘 되고 있는 일은 더욱더 세심하게 살피고 부족한 부분은 끝까지 책임지고 점검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과 웃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지방선거에는 지역마다 많은 후보가 자신만의 다양한 공약을 들고 선거에 나옵니다. 선거 일정은 어떻게 되고 주의할 점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느덧 5개월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2월 3일부터 광역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후 2월 20일부터는 시도의원, 구시의원과 장애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군단위 지역의원과 지자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3월 22일부터입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선거일 전 90일까지 해당 직에서 사직해야 합니다. 입후보 제한을 받는 공직자 등의 경우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를 제외하고 선거일 전 90일인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또한 이날부터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이정활동 보고가 금지됩니다.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식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선거사무소를 개소할 수 있고 명함과 어깨띠 등을 활용한 1:1 홍보가 가능합니다. 또 문자를 활용한 선거운동과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SNS 계정을 이용한 홍보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되고
5개에서 대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도 금지됩니다.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 행사 참석과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제한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후보자 또는 정당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금지됩니다. 본후보 등록은 5월 14일부터 이틀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은 5월 21일부터 가능합니다. 후보자들은 예비후보자 자격으로 가능하던 선거운동 방식에 더불어 벽보와 현수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유세차를 활용한 선거도 가능하지만 집회는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지만 선거 당일에는 불가합니다. 중립기관인 저희 선거관리위원회도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제 단속 활동이나 홍보 활동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이틀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6월 3일 본투표 날에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며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즉시 시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지역을 이끌 일꾼들을 뽑는 선거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3가지 관전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지방선거는 지역 정책과 닿아 있는 선거지만 정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반영되는 선거기도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결과 어땠을까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울을 비롯한 12곳에 승기를 꽂았고 더불어민주당은 5곳에 불과했습니다. 정치권이 최대 승부처로 본 수도권에서도 유사한 결과였는데요.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3석 중 2석을, 기초단체장 66석 중에 46석을 가져갔습니다. 당시 선거 결과를 두고 이른바 허니문 효과가 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선에 영향을 받아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압승할 수 있었다는 해석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 허니문 효과가 관건인데요. 다만 정부 정책 심판의 성격이 짙을 경우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달라지는 정치적 구도도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천 경쟁이나 당내 갈등 과정에서 표심이 엇갈릴 수도 있고요. 제3정당의 약진도 예측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선거구 획정이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은데요. 지역구 재편에 따라 특정 정당에 우세했던 지역이 불리한 지역이 되거나 경합 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변수가 있지만 지방선거 승패를 가르는 것은 결국 지역 민심입니다. 지역 소멸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각 정당과 후보자는 균형 발전 공약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공약들도 표심을 흔들 중요한 열쇠입니다. 또 청년 유권자가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지역의 미래가 유권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5,000호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가 지난 한 달 심의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 664건을 추가 결정하면서 전세 사기 피해 결정건이 모두 35,909건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재까지 협의와 경매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주택 4,898호를 매입했는데요.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일 정부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을 열고 주택 공급 정책을 계획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21년 만에 상설 조직으로 출범한 공급본부는 수도권 135만 호 공급 목표를 포함해 공공, 민간,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원팀 체계를 구축합니다. 또 4대 공공기관과 협력해 인허가, 보상, 착공 등 전 단계를 집중 관리하는 현장 밀착형 체계를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